얼마 전에 그 완판되셨죠? 소문은 들었습니다. 아, 되게 겸손하신 답변이시네요. 사실을 진실을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사세요. 네, 이번 에뮬렛 호령전 범을 깨우다의 작가님 중 한 분이시죠? 아트놈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트하는 작가 아트놈입니다. 예명이 되게 특이하시다고 많이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서 지어진 이름인가요? 제가 이제 원래 제 본명이 좀 여성스러운 이름이라서 네.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이름을 좀 싫어했었고 제가 좀 발음도 약간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본명이. 그래서 이름을 조금 재밌게 아니면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트하는 남자, 그래서? 아트놈, 편하게 불러라.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아트놈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네, 좋네요. 그 근래에 규모 있는 전시회 중 하나였던 에뮬렛 호령전 범을 깨우다에 참여하신 소감이 혹시 어떠신지? NFT 관련 전시로는 아마 이제 제 기억으로 이제 거의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참여도 했고, 그리고 그 전시를 보았을 때 뭐 대작들도 많이 좀 작가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었었고 그런 전시였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완판되셨죠? 소문은 들었습니다. 아, 네, 얼마 전 호령전 NFT 네. 발행을 통해서 완판되셨다고 들었는데 드랍 당일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제가 잘 모르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아직은 사실 NFT를 관심을 갖고 있고 뭐 공부를 조금씩은 하려고는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이고, 그래서 하여튼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못 들어가 봤어요, 저는. 되게 겸손하신 답변이시네요. 사실을 진실을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이번에 그 호령전에 출품하신 작품의 기획 의도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호령전은 이제 그 기획사에서 매년 띠를 가지고서 네, 맞아요. 그 기획을 가지고서 이제 전시를 하는데 두 번째로 하는 전시이고 두 번째지만 아마 이번 전시가 규모상으로는 제일 네, 컸던 것 컸었죠. 같고, 제 이제 작품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작된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제가 그 한국적인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작업들을 좀 진행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민화 속의 호랑이들을 가지고서 이제 작업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제 띠가 호랑이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 기획자가 의뢰를 했고 제가 또 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출품을 하게 됐던 거죠. 아, 원래도 이제 호랑이 작품, 호랑이 민화를 네. 그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민화 형식으로 거기에 이제 거기서 어떤 이제 소스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 작업에 이제 작업을 했던 거죠. 아, 그러시구나. 네. 팝 아티스트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주로 영감은 어디서 네. 얻으시나요? 저는 뭐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사실 이제 영감을 얻는다고 봐야 되고, 어차피 이제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뭐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오전에 이제 교보문고 들려서 화보집이라고 해야 되나? 외국 작가들, 현대 미술 작가들의 어떤 화보집이든 아니면 뭐 디자인이든 뭐 건축이든 여러 그 화보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장르에 상관없이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에 이렇게 좀 제 작업도 이제 좀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건 이제 페인팅을 하지만 뭐 입체적인 것도 하고 아니면 뭐 디지털 이미지를 가지고서 뭐 변환되어 있는 뭐 다른 형식의 어떤 작품들도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내 나름대로는 더 새로운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연구를 하고 뭐 보는 것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 주변 모든 것에서 영감을 그렇죠. 얻으시는 거죠? 네. 네. 작가님, 그럼요. NFT 작품과 원화 작품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별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아직은 NFT를 잘 모르고,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알고는 있는데 대체 불가능 토큰 뭐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제 디지털 작업도 많이 했었어요, 오래전에.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페인팅 작업만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 통로들이 사실은 거의 그때 당시에는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환경이 있었었는데 디지털 아트의 선구자셨네요. 선구자라고 해주세요. 네. 예, 그랬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시절에 NFT가 만약에 있었었다. 그러면 아마 바로 그 디지털 작업으로 뭐 전시를 하고 뭐 판매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거잖아요. 언제? 제가 이제 뭐 그때 당시가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막 그랬었으니까. 이제 네. 웹 2.0으로 막 바뀌려던 네. 시기에 그런가요? 웹 3.0을 그때부터 그런가요? 하고 계셨네요. 예. 네. 제가 이제 한국화를 전공을 했지만 디자인 업체에서 좀 일을 오랫동안 했었었고 그 뭐 디자인 업체에서 일할 때는 수작업으로 뭐 하는 건 아니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많이 다루게 되고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손에 이렇게 익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작업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디지털이 더 이렇게 효율적인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작업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작업으로 뭐 이렇게 국내에서 전시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았었던 거죠. 현실적으로 제약이 좀 있었던.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고 NFT를 통해서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그런 장점들을 내가 이제 NFT를 조금씩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공부를 해 가면서 이 작가가 NFT를 한다고 했었을 때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런 효용성이 뭔가를 더 좀 생각하고 연구 개발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예. 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혹시 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NFT 네. 혹은 원작에 네. 대해서. 지금 원작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계속 해외 전시들이 계속 개인전들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해외에서 개인전 하는 것도 몇 년 전에는 저한테는 꿈 같은 일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외에서 이제 해외 갤러리들에서 연락이 와서 뭐 해외 어디? 뭐 작년에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개인전을 했었었고 올해는 지금 홍콩에서 개인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상해 쪽에서도 그런 이제 이야기 지금 또 나누고 있는 곳이 있고 그런 형식으로 엄청나네요. 예,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네요. 말 그대로 약간 이제 그런 느낌까지 느낄 정도로 근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 다 다른 곳들인데 그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연락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하기에도 좀 이렇게 벅차 있는 상태인데 이 NFT에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이유는 이게 하나의 어떤 큰 시대의 어떤 변화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이 원화 때문에 바쁘더라도 이것을 그냥 모른 척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디지털 아트도 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큰 시대 하나의 변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일단은 내가 뭐 본격적으로 여기를 뭐 선두로 이렇게 가져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조금은 끌려가는 형식으로 좀 가봐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제가 이제 몇 군데에서 이제 그렇게 NFT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 다른 이제 좋은 해외의 좋은 마켓에서도 다이렉트로 또 연락 오는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서 조금 더 심화된 여기에 그 장점에 더 합당한 작품들을 좀 구상을 해서 발표들을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NFT 작가님들을 인터뷰를 많이 해보지만 이렇게 네. 해외 개인전 오퍼가 온다거나 뭐 네. 해외 마켓플레이스에서 연락이 온다는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오래 했고 30년 이상 하신 거죠. 제가 이제 캐릭터 형식의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순수미술 쪽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제가 2007년도부터 했고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몇 년 동안 디지털 작업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상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200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순수 미술 쪽에서 뭐 갤러리 전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작업을 했으니까 한 15년 정도가 이제 지난 거죠. 앞으로의 계획, 뭐 앞에 질문과 약간 비슷할 수 있지만 네. 특히 어떤 NFT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저희가 네. 기대하면 좋을지 네.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아직은 뭐 확실히 딱 생각해 둔 것은 없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NFT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맞추어진 이제 기존에 있는 그냥 작업을 NFT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NFT에 조금 더 이렇게 맞춰져 있는 작업이 뭘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좀 기획을 해서 좀 작업을 하고 싶고 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았을 때도 뭐 또 요즘에는 뭐 이걸 투자 가치로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의 가치를 작가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또 어차피 아티스트로 계속 작업을 오랫동안 해 왔었었고 내 어떻게 보면 꿈이 죽을 때까지도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작업을 계속 하는데 이 NFT는 만에 또 이렇게 좀 재밌는 제 또 작업의 모토가 어떻게 보면 또 재밌게 하자 뭐 이런 것도 네, 있으니까 맞아요.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호령전에 네. 같이 참여하셨던 구준엽 네. 작가님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구준엽 작가님은 이제 그 테이프 네. 박스를 통해서 이제 네. 가능성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세요. 혹시 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걸로 재미. 표현할 수 있어요? 재미. 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가치들이 네. 있을 텐데 누구나 아마도 좀 행복하게 그림을 봤을 살다가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재미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내포하고 있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재미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또 폭이 넓은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또 재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다 사실은 다른 거기 네,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미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새롭지 않고 기존에 그냥 계속 되어 있는 거라 것에서 사실은 우리가 재미를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예. 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트라고 하는 것 또한 또 사실은 좀 새로운 걸 찾아 나가는 그런 여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재미. 새로움과의 네. 접점을 찾아서 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트넘 작가님과 인터뷰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재밌게 사세요. 짧고 굵은 한마디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트넘 작가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